작전의 실패고 정부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천안함 장병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심지어는 생존 장병들이 정부와 짜고서 조작에 나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 전역한 사람이 34명이나 됐는데 그런 거대 음모가 있었다면 아직까지도 누구 하나 양심선언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배에서 함께 살았던 가족 같은 전우들을 잃은 사건인데 생존자들이 정부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천안함 생존자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걸 알 텐데 여기에 정치 논리가 섞여들자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기꺼이 천안함 장병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맘때쯤 저는 처음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인 사람은 전역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군복을 벗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징계 유예 조치를 받고 전역을 하려고 하는데 동료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함장인 제가 군복을 벗으면 군에 남아있던 동료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자 결국 정부는 2010년 4월 11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5개국 합동조사단을 구성합니다.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5개국의 전문가 73명이 합세해서 조사에 착수했고 다음 달 5월 20일 발표가 나옵니다.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적 전문가들이 모인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결론. 하지만 여전히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해서 근거 없는 의혹들과 음모론을 내놓습니다. 저를 포함한 생존자들에게 일본의 사무라이처럼 할복자살이라도 해야 한다, 군법에 따라 사형시켜야 한다, 이런 식의 막말을 퍼부는 유명 인사들도 여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따라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각종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중 하나인 524 조치가 바로 이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미 천안함 폭침 사건은 좌우를 가르는 정치적 기준점이 되어버렸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진영은 여전히 북한 소행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국회에서 천안함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던 때에도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얼마 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 소행이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북한에 의해 천안함이 폭침되었다는 사실은 다국적 전문가 집단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입증된 사실이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다 반박이 된 음모론조차도 여전히 떠받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천안함 지우기가 시작됩니다.